아침 출근길, 어제까지 불을 밝히던 가게가 오늘은 조용히 사라져 있습니다. 창문엔 임대문의 종이만 붙어 있고 간판은 그대로인데 안은 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하지만 요즘 무너지는 가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못해서 망한 곳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먼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손님이 줄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줄기 전부터 이미 구조적으로 끝나버린 장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은 유지되는데 통장은 비어있고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건 피로뿐인 상태. 문은 열려있지만 사실상 죽어있는 가게들이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한 업종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가게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반복되는 붕괴의 전조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아주 단순합니다. 매출이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매출이 그대로여도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안 되면 열심히 하면 됐어요. 전단지 돌리고 인테리어 바꾸고 서비스 더 얹고 SNS 올리고 그럼 조금씩 회복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리 매출을 유지해도 고정비가 목을 조릅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 이 세 개가 마치 쇠사슬처럼 굳어버리면 가게는 매달 빠져나갈 길 없는 방에 갇힙니다. 특히 문을 여는 순간 돈이 새는 업종은 더 잔인해요. 넓은 공간, 24시간 운영, 온수, 난방, 기계, 조명과 냉방, 손님이 1명이든 10명이든 비용이 거의 똑같이 나가는 구조. 이런 구조는 장사가 잘 돼도 덜 불안한 적자일 뿐입니다. 어느 달은 버텼다고 안심하는 순간 다음 달에 전기요금 한번 튀고 임대료 한번 오르면 끝이 나요. 두 번째 징후는 더 섬뜩합니다. 주문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돈이 남지 않습니다. 매출이 늘면 마음이 놓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매출이 늘수록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길목마다 누군가 서서 통행료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수수료, 대행비, 광고비, 결제 수수료, 포장재, 플랫폼의 각종 옵션. 처음에는 편해서 좋다였던 게 어느 순간부터 안 쓰면 주문이 끊긴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업은 사업이 아니게 돼요. 사장님은 운영자이고 진짜 주인은 시스템이 됩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에 들어가면 남는 건 오직 노동량뿐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갈아 넣는데도 통장에는 이 정도면 차라리 아르바이트가 낫지 않나 싶은 숫자만 남아요. 가장 공포스러운 건 이겁니다. 어느 날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매출을 대신 만들어주고 있구나. 세 번째 징후는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이 들어오면 보통 더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종에게 기술은 발전이 아니라 사형 선고입니다. 이건 경쟁자가 늘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하면 된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술이 바꾸는 건 성능이 아니라 필요성입니다. 어떤 서비스는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는 거리 됩니다. 예전엔 기술을 배우면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기술을 배워도 시장에 들어갈 입장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데이터 접근권, 진단권, 부품 유통권, 플랫폼의 노출권. 이걸 쥔 쪽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장인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때 현장은 이렇게 변합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손님이 갈 곳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제외되는 구조. 이건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지워버리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소비자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절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를 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였죠. 그러면 경기만 좋아지면 돌아옵니다. 하지만 대체가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굳이 거길 왜 가? 라는 결론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끝입니다. 할인? 한 번은 통할지 몰라도 습관이 바뀐 뒤에는 무력합니다. 친전? 인테리어? 감성?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집 안에서 버튼 한 번 누르면 해결되는 경험 앞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경험이 계속 불리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단체로 끊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라져요. 월요일이 비고 수요일이 비고 그러다 주말도 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죠. 나는 손님을 잃은 게 아니라 시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구나.
5번째 징후는 인구입니다. 이건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손님이 태어나지 않는 구조는 이길 수 없거든요. 특정 연령대에 기대던 업종은 손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바닥이 꺼집니다. 주 고객층이 얇아지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업그레이드가 멈추고, 업그레이드가 멈추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면 더 빠르게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장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고객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 이건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6번째 징후는 연쇄입니다. 어떤 업종은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산업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특정 산업이 흔들리면 그 아래가 같이 흔들리는 구조. 이때 공포는 2배가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판이 닫히면 그냥 같이 끝나요. 그때 자영업자는 가장 잔인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건 내 실력이었나? 아니면 흐름이었나? 여기까지 들으면 숨이 막히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솔직히 말하면 업종을 고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조를 고르는 시대입니다. 업종이 안전해 보인다고 들어갔다가 구조가 틀리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업종이 평범해 보여도 구조가 살아있으면 버팁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가 살아남을까요? 공포 속에서도 살아남는 구조는 딱 3가지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첫째, 고정비가 가벼운 구조입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고 테스트하고 작게 고치고 살아남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구조. 처음부터 멋지게는 이제 위험한 꿈입니다. 멋지게 시작하면 멋지게 빚이 쌓일 수 있어요. 둘째, 직접 수요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이 가져가는 비율을 줄이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없어도 돌아가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소개, 커뮤니티, 단골, 예약, B2B, 구독.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셋째,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책임의 구조입니다. AI가 못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끝까지 해결하는 사람, 손으로 만져야 하고 경험이 쌓여야 하고 실패를 감당해야 하는 영역. 이쪽은 시간이 갈수록 값이 오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 5문장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5문장에 답이 안 나오면 업종을 시작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내 고정비는 매출이 흔들려도 버틸 만큼 가벼운가? 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수수료, 대행 광고로 자동으로 새고 있지는 않은가? 기술 변화가 내 서비스의 품질이 아니라 필요성을 없애는 방향은 아닌가? 내 고객층은 앞으로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다른 산업의 스위치가 내려가도 나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가? 2026년은 그냥 숫자가 바뀐 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는 해가 될 거고, 누군가에겐 남들이 떠난 자리에서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해가 될 겁니다. 같은 거리, 같은 도시, 같은 날씨인데도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구조로 열심히 하느냐. 이걸 놓치면 당신은 어느 날 아침 창문에 임대 문의 종이를 붙인 채 어제의 자신을 밖에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망한 건 가게가 아니라 내가 믿던 성공 공식이었다는 걸요. 지금까지 지식환전소였습니다.